답을 말해야 하나? 아니야. 그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묻지 않을지도 몰라. 이러려고 치과 의사 됐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 자꾸 도망을 다니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의사입니까?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김영덕 씨, 잘 들으세요. 이번 알리바이는요, 차돌처럼 단단해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차돌 알리바이 준비되셨죠? 자, 거두절미하고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좋은 의사가 되셨습니까? 아프지 않은 분들도 치과 갈 결심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유튜브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아픈 분들이 치과 갈 결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실력이 좋고 가성비가 좋으면 가장 좋은 치과겠죠. 하지만 일반인이 치료도 받기 전에 치과 의사 얼굴을 한 번 보고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실력은 나중에 치아가 망가져 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의사 인상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이 네 글자를 명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비광직사. 비광직사. 무슨 화투와 관련된 사자성어 같죠?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입니다. 치과 치료는 치아 상태에 따라서 돈이 억수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치과 검진을 받는 비용은 1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원. 일단 집이나 직장 근처의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에게 치아 상태를 보이고 진단을 받아보는 거죠. 누가 추천을 해주었다고 너무 먼 곳에 가시게 되면 나중에 진료 약속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니기 편하신 곳에서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진단을 받아보시면 그 의사가 믿을 만한 의사인지 아닌지 첫 번째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일단 진단을 하고 나면 가능한 치료의 방법들을 복수로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플랜 A로 제안합니다. 왜 그 치료 방법을 선택했는지, 부작용은 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치료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 플랜 B와 플랜 C도 제시해 드리죠. 물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한 비용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기가 몇 번째로 방문한 치과냐고 물어보고 첫 번째라고 하시면 최소한 2억 원 더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3군데 정도 다니시면 여러분께서는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의 위생 상태도 보이시고 의사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보이실 겁니다. 의사의 실력을 알기는 힘들지만 가성비가 어디가 좋은지도 알 수 있겠죠. 단 무조건 싼 곳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싼 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겠죠. 비용은 여러 가지 선택 조건 중에서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보이는 신뢰, 즉 믿음이 가는 의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병원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현재 치과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치과는 19,000개 정도 되고 인구 1,000명당 치과 의사가 0.5명 정도입니다. 즉, 의사 1명이 2,000명의 인구를 담당하지요. 여러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해에 망하는 치과가 500여 개나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지만 광고에 돈을 과다하게 쓰는 치과의 경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까요? 당연히 그 비용은 환자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하는 치과와 광고 않는 치과가 치료 비용이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진료에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병원을 개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어렵고 좁은 한 분야로 승부해야 하는 병원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광고를 계속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광고하는 치과는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서 손님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임플란트만 한다든지 또 의사가 한 명당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의사가 아무리 신의 손이라고 하더라도 부실한 진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광고를 하지 않는 치과가 더 좋은 치과일 확률이 큽니다. 세 번째, 직접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 당연한 걸 지키지 않는 치과들이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을 누가 해야 하나요?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쁜 사례는 치료까지 직원들이 하는 치과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스케일링은 의사 외에 치위생사만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마취, 레진 충전, 치료 등은 당연히 의사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좋은 치과인 것입니다.